오늘 밤에 저녁 8시부터 2차 TV 토론이 있지만 오늘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열렸습니다. 봉화마을에서. 여기 이제 후보들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갔는데 이재명 후보가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 추모하면서 진짜 대한민국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정치에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인데 결국은 상대를 제거하려고 하는 정말로 잘못된 그런 움직임의 그 희생자 중에 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에 참석하고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도 만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요 강부대 그거 여쭤볼게요. 저번 총선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유세했단 말이에요. 네. 이번에는 근데 약간 좀 선을 긋고 있는 거 아니냐. 네. 민주당에서 그런 분석도 나옵니다. 네, 아니 저는 그렇게까지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예.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만나서 오찬도 하시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자연스럽게 추도식에서 만나기를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이 2차 토론회가 있는 중요한 날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토론회라는 어떤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오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지 못하신 것 같고 예. 어쨌든 저희는 어차피 한 마음으로 같이 선거를 준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좀 달리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약간 거리두기 한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나요? 뭐 예. 똑같은 그 표현을 얘기하면은 저건 뭐 확실한 거리두기로 볼 수도 있는 상황이죠. 예.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경제 시각으로 볼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 오늘 TV 토론에서도 제2의 호텔 경제학 얘기가 나와서 아마 상당히 코너에 몰릴 걸로 저는 그 예상을 합니다만은 경제가 좀 아주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데요. 어떨까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의 경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아마 많이들 아실 겁니다. 5년 동안에 400조 원의 국가 부채가 늘었고 소주성인가요? 이른바 경제학 사전에도 없는 소주성을 내세우면서 인플레이션과 상당한 오히려 중산층 서민들이 가장 어렵다고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런 그 문재인 정권의 지금 경제 만능주의, 경제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이재명 정권에서 아마 문재인과 자신은 이렇게 오버랩하는 거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거리두기에 나섰다라고 보는 시각, 이거는 뭐 타당한 합리적인 의심이 될 수가 알겠습니다.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눈물을 약간 훔치는 모습이 보였죠. 또 한 명이요. 이준석 후보 역시 비슷한 모습이었고 또 이준석 후보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유세 기간 중에 계속 강조해 왔죠. 영상 보겠습니다. 미국 유학을 가게 될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한테 직접 장학 증서를 주시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언젠가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이바지해야 된다는, 이제 제가 22년 뒤에 이 대통령 후보라는 자리에 서서 보니 참 그 말씀이 실천하기 어려운 말이었구나. 두 분께 마지막으로 비슷한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강부대 변호사님. 네. 이준석 후보가 왜 계속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 정신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할까요? 일단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는 우리 국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전직 대통령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 아마도 제 생각에는 가장 인기가 좋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차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저는 그 이준석 그 후보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 본인이 그렇게 주장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닮아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책이란 것은 이 정치인에게 있어서 이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증명해 보이는 과정인 거거든요.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김대중 정부에서 여성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성가족부를 확대 개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의 10대 공약 중에 하나를 보면은 거의 안티페미니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이준석 후보는 공약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장애인 연대와 관련해 가지고 이동권 시위를 할 때 이준석 후보가 상당히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좀 풀어내는 과정을 보였을 때
그래야지 그때여서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 말로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또 하나 이제 실제 조사 한국갤럽의 조사를 보면 이준석 후보의 비호감도는 상당히 높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뭐 인기 좋아하는 대통령 보면은 굉장히 비율이 높다. 김동원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네, 이준석 후보가 노무현 정신을 높이 평가하는 거는 상당히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그 교류를 한 사람입니다만은 비록 민주당 대통령이었습니다만 저는 아주 전적으로 노무현 정신, 이른바 노사모가 주장하는 그런 것들의 상당 부분을 한국 정치에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지금 이준석 그 후보는 올해 만 40으로 이 피선거권이 겨우 된 거 아닙니까? 올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혁, 혁신 이런 그 화두를 던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고요. 한국 예. 정치에서 가장 필요한 게 개혁과 혁신이다. 이전 기득권 세력과의 타파 이것을 부르짖는 입장에서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글쎄요.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가장 본인이 닮고 싶고 그리고 저 정신을 내가 추구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장학증서까지 얘기가 또 나오는 마당이니까 저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